요즘에 인스타 같은 데를 보면은 인스타나 뭐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유튜브 긴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친구가 적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방구석에서 그냥 막 그 밖에 잘 안 나가고 막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쉴 때는 거의 집에서 그냥 누워 있기만은 해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이게 맞기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능이 높으면은 이제 친구 수가 적다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의 떨어지는 사회성을 합리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사람과의 이제 교류를 하면서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아무나 하고 친해지지 않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능이 높은 게 맞아. 그리고 이제 지능이 높을수록 이제 어떤 집단에서 배제됐을 때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낮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인제 그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책에서 인제 봤었던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지능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인제 여태까지 인제 유전자를 계속 대를 이어오면서 생존했던 사람들은 무리해서 내가 쪼끔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함을 느끼게 진화를 해 왔어요.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그 유전자를 자기 뿌리지 못하고 다 도태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인제 혼자 있는 거를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혼자 있다는 거는 우리 본능에서 내 생존 확률이 계속 이제 낮아진다고 계속 압박이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인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인제 지능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는 이걸 이해한다는 거야. 불안해하지 않는 거, 남들이랑 떨어져 있어도.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인제 심포도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I 성향이라고 하고 다니지만 나는 사실은 원래는 E인 사람이야. 근데 비자발적 I로 나는 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아무도 나를 사귀어주지 않고 나는 저기 사회적인 스킬이 많이 부족해. 제가 그 이거는 연애 강의에서도 내내 하는 말인데 보통 이제 모태솔로들이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뭔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여자만 잘 못 만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 남자들이랑 어떤 스몰 토크 하라 그래도 잘 못해. 보통 이제 모태솔로 연애 아예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상대방이 사회성이 엄청 떨어지고 뭔가 막 그 어눌하고 이래도 대놓고 말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냥 대충 그냥 웃으면서 맞춰줘. 그래서 자기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자랑 만나고 하면은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막 맞춰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그 사회적 지능이 빠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연애를 못하면은 남자들끼리에서도 거의 그냥 좀 비주류로 그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그 비자발적 아이인 사람들이 아 그래 친구가 없는 거는 지능이 높다는 뜻이래 이러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죠. 아 나는 지능이 높아서 원래 이렇게 친구가 없는 거야. 저 새끼들이 나를 왕따 시키네. 나는 지능이 높아가지고 저런 일반적인 평민들이랑 나는 어울리지를 못하는 지능을 가졌구나. 이런 정신승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요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인맥을 최대한 넓히면은 내가 성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인맥의 핵심은요. 20대 때는 최대한 풀을 넓혀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30대 정도부터는 인맥 관리의 핵심은 내가 어떻게 인맥을 좁혀가느냐거든요. 30대가 되면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 자체도 없고 주말에 내가 시간 내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퇴근하고 나서의 내 시간도 너무 소중한데 막 전화번호부에 몇백 명이 있는데 막 그 사람들을 막 그 사람들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도 내 시간이 아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0대부터는 내가 인맥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좁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제 두루두루 아 저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로 남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한테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언제든 도움을 이제 요청하면은 아 저 사람 리섭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도와줄 만하지 정도의 이미지로 남기고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은 최대한 나랑 잘 맞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좀 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리는 것도 결국에는 풀을 어느 정도 넓혀 놨을 때 추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애초에 내 전화번호부에 엄마 아빠 빼고 한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내가 추려봤자 뭐 얼마나 나랑 맞는 사람을 추릴 수가 있겠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지능 높은 사람들이 친구가 적다라는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이제 위안 삼으면서 그 정신 승리하고 아 나는 지능이 높아서 원래 친구가 없는 거지 막 이런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성님 낯설 리뷰에서 궁금한 게 28기 영수님 전략은 수준 높은 여자 꼬시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쵸 당연하죠. 그거는 조금만 이제 통찰력 있는 여자면은 절대 안 먹히죠 저거는. 주변에 이제 진짜 배기 남자들이 있는 여자들한테는 아예 안 먹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희님 있잖아요. 치과의사 여성분. 정희님한테 영숙님이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히죠. 정희님은 딱 알잖아. 그냥 광수님한테 바로 가버리잖아요. 광수 저 남자가 찐이다 라는 거 그냥 바로 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잘난 남자를 이제 현생에서 별로 이제 못 본 여자들, 그런 여자들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제 보통은 거의 그 제가 이거 뭐 나는 솔로 정규 리뷰 영상에서는 굳이 말을 안 했지만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분들 까보면은 거의 그냥 막 국비 지원 그런 거 받아가지고 진짜 저도 여태까지 스타트업 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진짜로. 거의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돈 거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펑펑 써제끼는 사람만 보고, 물론 뭐 영수님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오히려 담백하게 저 그냥 사업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그게 있어요. 저 나름대로의 사업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르는 기준이 있는데, 이상한 병 걸린 사람들이 막 나 이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뭐 사업가와 장사꾼의 차이 막 이러면서 사업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장사꾼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별 개소리 하는 게 다 있어.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굳이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오히려 진짜로 사업 잘하는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저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꼭 도 없는 애들이 괜히 그냥 처음부터 막 법인 사업자 차리고 뭐 저 법인 대표입니다. 저 무슨 대표입니다. 막 대표 명함에 환장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의 연장선으로 약간 스타트업 뽕에 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일반 그냥 저 뭐 조그맣게 뭐 사업하고 있어요 정도로 얘기하면 되는데 꼭 스타트업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조금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스타트업이라는 그 네 글자가 이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그냥 창업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사실상. 비디오 아티스트 저런 것도 마찬가지죠. 꼭 자기 저기 직업 영어로 어떻게 해서든 바꿔가지고 만드는 그런 애들 중에 나는 제정신인 애들 잘 못 봤어요. 리성님도 낯설 나가면 카메라 앞이라 실수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적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솔로 출연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 자기만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PD가 진짜 그 거의 그냥 인간 실험의 끝판왕까지 다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거기 이제 나이가 막 30대 후반에서 40대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20대 때는요 5일 내내 술을 마셔도 돼. 그러니까 해장이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때만 저도 20대 때만 해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주 7일 다 술 마셨던 적도 있어요. 근데 20대 때는 20대의 그 파워로 그냥 해장도 잘 안 해도 돼.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왕뚜껑 하나 사서 먹으면은 그게 해장이야 그냥. 근데 요즘에는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도 하루 종일 골골대. 그냥 연장으로 마시는 게 이제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방송 카메라 수십 대가 나를 찍고 있어. 스태프들 수십 명이 있어. 그 상태에 안 그래도 그것만 해도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신경이 계속 곤두서 있단 말이에요. 그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술을 맨날 마셔 그 나이에. 숙취해소도 제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면 가끔가다 이제 데이트하러 갈 때 이제 여자들이 막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피곤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컨셉을 시계 잡고 나와도 한 3일차 4일차부터는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찰나의 순간 내가 잠깐 그 표독스러운 표정 짓는 것도 이제 그 PD들은 이거를 그 작가들은 이거를 놓칠 수가 없거든. 그 부분을 그 방송에서 따다가 내보내야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매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긴장이 풀릴 때만 그 진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나락을 안 보내려고 그거를 좀 배려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완전 전 반대야. 나는 솔로는 그 찰나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한 방송이기는 해요.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렇게까지 극한의 스트레스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은 빌런이 아닌 사람도 빌런이 될 수가 있는 환경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진짜 정말 잔인한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방송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방송을 아예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그 상태를 만들어 버리니까 리섭님이 가장 재밌게 보신 낯설 기수가 궁금합니다.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보고 빨리빨리 그냥 내 인생이 별로 필요 없는 거는 다 까먹는 주의여가지고. 리서님 강의 본 지 좀 오래돼서 좀 이해했던 감이 떨어졌을 수 있는데 지난 리뷰 방송에 기안84님의 자신만의 세계관 대 영수님의 대중이 멋있다고 하는 모습에 맞추는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언어를 교정하고 문제 해결력 등의 남성성을 높이고 비비나 깔창을 이용하는 것도 남들이 멋지다고 정해놓은 모습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매력적인 남자가 되려면 영향받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연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연애뿐만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다 불행해지는 거잖아, 인스타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아예 하나도 안 꾸미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이거야. 인스타그램에서는요, 누가 행복한가 그 대회를 열고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나는 사실 뭐 명품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야. 명품을 왜 사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건 사실 따로 있어. 근데 남들이 그냥 명품이 좋다니까, 명품을 사면은 남들이 볼 때 행복해 보이니까. 나는 오마카세보다 원래 그냥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마카세를 사서 먹어야 있어 보이니까, 남들이 볼 때 행복하게 보이니까, 남들이 볼 때 우월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점점 계속 공허해지기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꾸미는 것도요, 내가 꾸미고 막 비비 바르고 깔창 넣고 이런 것도 내 내면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일 불행해지는 거는 그거야. 나는 원래 여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여자를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여자를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행복해지려면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찐따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야 발정난 새끼들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자한테 번호 따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거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 씨발 야 밖에 나가서 번호 따는 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사실 밖에 나가서 여자한테 번호를 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변 눈치를 보지 말고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꾸민 다음에 번호를 따라는 거지. 그게 나의 행복이라면은 걔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는 여자 만나서 존나 진짜 막말로 걸레같이 살 거야. 그게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 뭐야, 나의 행복의 목표를 위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막 저 새끼 비비 발랐네, 존나 게이 새끼네, 저 새끼 뭐 깔창 깔았네, 병신인가, 알바야? 나는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서 뭐라고 짓거리든 간에 나의 행복을 찾아가라는 거야. 나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자들이 볼 때 매력적인 모습을 하는 거는 남들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맨날 이제 이해를 잘못하신 분들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말라면서 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린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아예 잘못 받아들인 거죠. 정말로 그 옷이라든지 어떤 꾸미는 게 그 정말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그 보여지다의 느낌을 제가 말하는 거랑 아예 그 반대로 알고 계신 거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내 내면에 나 자신과 솔직하게 스스로 대화를 해본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내가 꾸민다든지 뭐 이것저것,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여자가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 새끼 연애도 못하네? 정신이네? 라는 거에 휘둘릴 필요는 또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여자 안 만나도 돼. 난 집에서 그냥 게임만 하고 진짜로 넷플릭스나 보고 이런 게 훨씬 더 행복해, 여자 만나는 거보다. 그러면은 여자 만나지 마세요. 그래도 돼. 근데 사실은 나는 여자를 너무 만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 야 여자 만나려고 뭘 그 지랄까지 하냐, 너 여미새냐, 너 병신이야, 야 한여 걸러야 돼, 김치녀 걸러야 돼 라는 거에 이제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런 것들이 영수님의 잘못은 경제적인 부분을 너무 어필인 건 알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세계관이 확고하지 않고 보여지기 위한 행동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소개 같은 거를 했을 때 일단 모든 여자한테 내가 다 맞춰줄 수 있다.
그 모든 사람이 그 자기가 조금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사치와 허영이 심한 여자는 일단 내가 안 맞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치와 허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본인의 모습은 아예 인지 자체도 못하고 본인 자체는 그런 것들 본인이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치와 허영은 안 돼요 이런 얘기만 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고 모든 여자한테든지 자기 중심도 없이 나 이거 다 맞춰줄 수 있음 다 맞춰줄 수 있음 다 맞춰줄 수 있음 까놓고 말해서 남의 애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존나 스윗하게 보여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넓은 남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연기하면서 그 만들어진 어떤 무언가를 연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 좀 쎄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을 선택한 3명의 그 돌싱녀들은 그런 것들을 보는 인지하는 눈 자체가 아예 없었죠. 형 초록 셔츠 샀는데 진짜 역대급 핏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내일 입고 사진 후기 남길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세수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음. 그러니까 그거를 내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물론 이건 강제돼서는 안 되고 여자를 속여서 만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정말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좀 방탕하게 살아보고 싶어. 근데 주변 시선 때문에 친구들이 막 저 새끼는 여자를 왜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야? 이 눈치를 보지 말라고요. 내가 누군가 어떤 여자를 속여서 만나고 여자한테 피해주는 것만 아니라면 뭔 상관이야. 여자도 동의를 하고 나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겠다는데 20대 중후반 1인 사업하는 남자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알바 많이 했었고 여자친구도 있고 친구들 관계도 좋은데 남자든 여자든 비즈니스적으로든 친구든 1대1 대화는 문제가 없는데 3명 이상인 자리에서는 자꾸 입국 탓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조언 가능할까요? 저거는 약간 그거예요. 배려심이 좀 많은 성격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저런 타입이거든요. 아니 근데 내 입으로 배려심 많은 타입이 저럴 수 있다고 해놓고 내가 저런다 그러면 좀 그렇게 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좀 안 좋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어서 그래요. 제가 그 고질병이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적에 서비스직 알바를 너무 많이 했었다 보니까 거의 중학생 때부터 했었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제가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서 모임에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그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은 나대지 말자. 그리고 저도 나대는 사람을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누가 말하면은 거기 리액션만 쳐주고 이러다가 도저히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지금 분위기가 곱창이 나고 있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누군가 말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저는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난 굳이 이 사람의 그거를 꺾지 않아요. 그냥 그래 너 주인공 해라 하고 그런가요 하면서 이제 맞장구를 치는데 약간 그 본인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알바 같은 것도 많이 해보고 막 그랬다 보면은 리선님 성공하시고서 옛 연인이 보기 좋다고 잘된 거 보니 뿌듯하다고 연락 온 경우 있나요? 불륜이나 바람의 목적이 아니라 순수 리섭님을 축하하고픈 마음에서요. 저라면 리섭님 성공하신 모습 보고 뿌듯할 것 같은데 결혼 전에 많이 왔었죠? 결혼 전에 올 거는 이미 다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애들은 이제 다시 한번 본 적도 있고 결혼하고 나서 온 적은 없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보통 이제 썸 타다가 이제 흐지부지 된 여자들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168인 자극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키 수술 생각 중인데 리섭님이 만약 168이시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168이면은 안 할 것 같습니다. 150대면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은데 168이면은 저는 그 키 크는 수술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운동도 아예 못 하게 되고. 남편 선물로 주니까 셔츠 맨날 입어요. 전 영상에서 입었던 초록색 셔츠 이쁜데 파나요? 그쵸. 제가 입는 모든 셔츠들은 다 컬러가 그 사이트에 있는 겁니다. 리선님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인데 이제 주말마다 소개팅이 잡혀져 있어서요. 얼른 짝을 만나서 일찍 결혼하고 싶은데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숨겨야 될까요? 티내야 할까요? 저는 정말 결혼을 원해서. 본인이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라면은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자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라고 정말 본인이 자기 객관을 해가지고 이 여자는 그게 상대 이성이 봤을 때 얘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솔직히 나 자신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싶어하는 티를 너무 소개팅에서 낼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 여자는 본인이 여태까지 남자를 그냥 고른 것 같아.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결혼하고 싶은 티를 내도 되죠. 셔츠 입을 때 단추 다 풀어서 입어도 상관없나요? 단추 몇 번까지
한 두 칸까지는 원래 다 풀어서 입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그냥 한 칸만 풀어도 충분하게 보여가지고 두 칸이면 이거 너무 과해요. 원래 여기가 이제 그 길이가 조금 있게 나오는 거여가지고 저희 거는 이제 하나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자들이 이제 좀 얼굴 큰 남자들이 보통 셔츠를 입을 때 이게 두 칸까지 푼단 말이에요. 다른 셔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좀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두 칸씩 풀면은 조금 나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특히 막 장례식장 같은 데도 두 개씩 풀고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건 하나만 풀어도 충분히 이게 목 길이가 길게 빠져가지고 리선님 혹시 옷을 사고 리뷰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성격 좋고 예쁜 인기 많은 여자는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첫 만남 때 본인은 3번은 꼭 만나본다는 말도 했고 본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도 지나가는 말로 했네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된다니까요. 성격 좋고 예쁜 인기 많은 여자나 그냥 일반적인 여자나 똑같은 여자라고 생각하고 대할 때 그 여자가 결국에는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멘탈 유지를 못하고 저 여자는 예쁘니까 뭔가 다르게 해야겠지, 이런 것부터가 그 여자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고 들어오는 남자는 매력이 오지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쁜 여자 만날 때는 본인이 처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저 여자는 못생긴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라니까요. 앞에 앉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면은 분명히 이 여자가 무슨 뭐 장원영급은 아닐 거 아니야. 그냥 일반인 중에 예쁜 여자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요 딱 앉아서 그 얼굴 중에 그냥 단점 부위를 찾으면 어떻게든 나와. 그냥 턱이 좀 사각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눈썹 모양이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피부가 모공이 좀 보인다든지 치열이 고르지 않다든지 다리가 좀 두껍다든지 가슴이 좀 작다든지 뭐 피부가 좀 검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요. 마인드 세팅이 안 되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저 여자도 단점이 있네, 저 여자 막 그래가지고 완벽한 건 아니네 라는 식으로 연애 초보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해가지고 저 여자는 너무 이쁜데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겠지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남자들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있고 평타 치는 남자가 있고 못생긴 남자가 있어. 이 셋이 보는 눈이 다를까요?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본인이 내가 못생겼다고 얼굴이 빠 있다고 해가지고 장원영 말고 장원영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다 그냥 좋아하는 남자는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남자들이 뭔가 여자가 내가 볼 때 너무나 예쁘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서 이제 매력적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연상한테는 능글맞게 잘 다가가는데 연하한테는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거 아까 그 얘기한 거에 다 연장이라니까. 예쁜 여자한테는 잘 못 다가가겠어요. 이거랑 다 똑같은 거여가지고 연상이든 연하든 다 똑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예인들 눈치 없거나 통찰력 엄청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롱런하는 탑급 연예인들 말고 그냥 평범한 연예인들이요. 가끔 유튜브 쇼츠에 되게 대단한 거 깨달은 듯이 있어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연예인들 보면 너무 눈치 없어 보이는데 이게 제 안목이 안 좋아서 못 알아보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전에 리섭님이 연예인들 눈치 빠르다시길래 여쭙니다. 그러니까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치가 빠른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런 데서는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나락에 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 지능이 엄청나게 높고 그런 사람들인 건 맞는데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수라든지 배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사회적 지능이 높을 필요는 없죠. 안녕하세요. 리섭님,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여친은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데이트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여자친구에 비해 적고 여친보다 나이도 많아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친한테 얘기해도 될까요? 예, 얘기해도 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난 솔직히 나도 남자고 해가지고 내가 돈도 쓰고 싶고 한데 지금 나보다 너가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벌고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한다.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로 끝나면은 돼요. 이제 본인 대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 대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너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조금 그렇다. 그래서 너한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진짜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어서 나중에는 너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리섭님 덕분에 사랑받는 연애도 해보고 또 사랑받는 연애를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편협하고 심적으로 얼마나 꼬인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리섭님 아니었으면 귀한 청춘 꼬인 마음으로 낭비할 뻔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리섭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 남깁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연애해보니까 알겠죠? 세상에 김치녀가 그렇게 많지 않죠? 착한 여자들 진짜 많다니까요. 리서님 연애 강의 덕분에 서울대 연상 누나 만나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평.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영사이즈도 이번 주에 오픈될 것 같아요. 바지는 영사이즈 안 나옵니다. 청바지는 그냥 기본 일자 핏 그 생지 청바지입니다. 리서님 여자가 남자 직업 따지는 건 당연한 본능으로 봐야겠죠? 당연하죠. 남자도 근데 어느 정도 그냥 여자를 고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남자들은요 여자 직업 따져요.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나도 궁한 그런 남자들은 여자가 이제 평생 동안 날백수로 살았어도 고졸 날백수로 살았어도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겠지만 남자들도 어느 정도 급이 되고 내가 여자를 좀 골라서 만날 수 있어. 전화번호부에 지금 나오라고 하면 나올 여자들이 한 트럭이야. 이런 남자들이면 이제 그런 남자들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직업도 보고 집안도 보고 학벌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나는 잘 나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 살림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태까지 내 커리어가 너무 아깝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명문대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지가 현타가 온다라는 식으로 어떤 여자가 글을 쓴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바보 같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그런 커리어가 있었으니까 그런 능력남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냥 어지간한 능력남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무슨 뭐 그 외제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나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림만 할 거면은 내가 그런 좋은 대학을 왜 나온 거야. 이거는 정말 생각이 짧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그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지고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어. 삼성전자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삼성전자 다니고 있으면서 야 나 이럴 거면은 좋은 대학교 왜 나온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이제 살림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축복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요즘까지 팍팍한 시대에 어떤 집에서 그 남편이 외벌이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가 뭐 얼마나 돼요. 되게 능력남이잖아요.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런 능력남한테 시집을 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본인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면은 본인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워지지가 않습니다. 리성님 파티에서 스텝 여성분을 꼬셨는데 한 번 만나고 괜찮아서 계속 연락하는 중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연애 강의는 작년에 결제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뭐 있어요? 다 여자가 똑같고 남자가 똑같지. 그냥 존나 찐따같이 그 여성분한테 너 씨발 이렇게 파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여태까지 몇 명 만났음? 이딴 지랄만 안 하면 되겠죠. 내가 몇 번째임? 너 이렇게 파티할 때마다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닌 거임? 이러지만 않으면 그것만 아니면은 그냥 평소랑 똑같이 다른 여자들 만날 때랑 똑같이 만나면 되죠. 리성이 연애 강의 듣고 한 2주 전에 번따로 이상형인 여성분 번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카톡을 하다가 뜬금없이 안 읽씹해서 그냥 버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술 마시자고 연락 와서 만나서 연애 강의대로 착실히 진행했습니다. 호감 신호도 나오고 집 가고 나서도 먼저 연락 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안 읽씹을 했네요. 이유가 뭘까요? 요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본인의 이상형일 정도인 여자들은요 본인한테만 번호를 따이는 게 아니에요. 카톡을 열면은요 뭐해 지옥이 펼쳐져 있어요. 그 정도 급의 여자는. 남자들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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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 주변에 예쁜 여자애들은 이 뭐해라는 두 글자가 제일 싫대. 그냥 내가 조금 호감 가는 남자여도 카톡으로 뭐해라고 보내는 순간 호감도가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성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본인한테는 이제 여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별로 아직까지 못 해본 남성분들 중에는 본인은 연락하는 여자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 여자 카톡만 계속 확인하고 이 여자 왜 확인 안 하지? 이 여자 인스타 가가지고 이 여자 스토리 올리는 것만 확인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이제 남자가 거의 의뢰 입장에서 프레임 싸움을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자는 항상 대체제가 있는데 남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랑 만나려면은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귀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 막 여자가 안일십 나오고 하면은 그냥 뜬금없는 타이밍에 약간 전화를 걸어버리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로 그냥 약속 잡아버리는 게 편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 이쁜 여자들한테 그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전화하는 남자가 잘 없어요. 남자들이 의외로 되게 소심하고 찐따 같아가지고. 리성님은 좋아하는 감정이 애매할 때도 대시를 해본 적 있나요? 당연하죠. 오히려 이거는 또 여성분들이 들으면은 또 저 개 같은 놈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거 공감할걸요. 오히려 애매할 때 대시하기가 더 쉬워. 그리고 애매할 때 그러니까 여자의 레벨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바이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느낄 때 예를 들어서 타인이 보는 시선에서 어떤 9점짜리 여자가 있고 뭐 8점짜리 여자가 있고 7점짜리 여자가 있다고 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7점짜리 여자가 되게 매력적인 거야. 이 9점 8점 여자보다. 그래가지고 얘네랑은 돼도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근데 얘랑은 꼭 잘 돼야겠어. 이러면은요 오히려 얘네가 나를 좋아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연스러운 바이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뜨뜻미지근한 애들한테 그냥 만나볼래? 하면은 오히려 얘네는 이제 나를 같이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원래 다 그런 거야. 셔츠 입을 때 모든 단추 싹 다 풀고 안에 반팔티 입는 거는 비추천하시나요? 아니 그렇게 입어도 돼요. 애초에 저희도 코디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좀 비비드한 컬러는. 청바지는 일반 청바지와 비교해서 장점이 뭔가요? 핏에 신경을 많이 썼죠. 저희 바지는 다 그냥 그거예요. 청바지도 당연히 그 슬랙스랑 마찬가지로 뒤에 뒷밴딩 있고. 앞으로 출시 예정인 게 항공점퍼 패딩 코트 2개인가요? 아니요, 코트만 3종류입니다. 그리고 항공점퍼 나오고 니트도 여러 종류 나올 거예요. 로테이션 소개팅 나가는데 상대 여자가 카톡 보면 여자 10명씩이랑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죠? 라고 하는데 호감 신호인가요? 아 그쵸. 보통 여자 10명이랑은 커녕 여자 2명이랑도 연락 못할 것 같은 남자한테는 저런 소리를 안 하죠. 그러니까 호감이다 아니다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남자는 좀 매력적인 남자다 정도로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리섬님 셔츠 저 본인도 마음에 드는데 리섬님 옷만 입으면 주변에서 옷 신경 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자주 겪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재고 할인은 생각 없습니다. 신제품 나올 예정이랑 시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코트를 뭐 10월 10일 안으로 반드시 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약속된 그게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코트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최종 샘플이 또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인들이 존나 빡친 게 그거잖아요. 최종 최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공장에다가 하고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깨를 조금 한 2cm만 더 늘려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이걸 입어봐. 그러면 근데 2cm 너무 많이 늘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1cm만 다시 줄여주실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샘플을. 근데 그 10월 10일까지 오픈 그 예정 시간을 잡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별로 내가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오픈하기로 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입어도 되겠거니 어차피 다른 것들도 막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 그냥 오픈해버리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종적으로 마음에 들 때까지 샘플을 10번이고 20번이고 보는 타입이어가지고 언제 그 오픈한다고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선님 지금 한남피플 옷 너무 좋고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하시던 쇼핑몰이 잘 안 되시던 이유를 보완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옛날에는요 제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광고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인가 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그 광고비를 5만 원 쓰는 것도 덜덜 떨면서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고비가 안 들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제 채널에서 광고를 해버리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제가 여자 옷을 팔았었어요. 여자 옷을 팔고 제 맘대로 옷을 만들지도 못했지. 항상 동대문에서 떼와야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걸 그냥 팔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팔고 싶은 옷을 제 마음대로 이제 솔직히 이제 자금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니까 만들어서 파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돈도 없고 막 이랬었다 보니까 홍보를 할래도 다 돈이거든요. 사업을 하려면은. 근데 애초에 사이트를 만들어놨는데 홍보를 할 자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뭘 할 수가 없었지. 남자친구가 돈 뭔가 아끼는 느낌 나요. 저한테 돈을 막 아끼는 느낌은 아닌데 저축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돈 너무 아끼는 느낌. 이게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밥도 매번 제가 다 사요. 근데 저게 결혼할 상대면은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런 남자랑 굳이 결혼까지는 아니다 싶으면은 헤어지는 게 맞죠. 저거는 어떻게? 저거는 생활 습관이어가지고 이제 약간 가치관 문제 같은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 남자도 애초에 되게 아껴야 되는 게 몸에 배 있는 사람이면은요 여자친구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쓰긴 쓸 텐데 이게 덜 사랑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원래 근검절약이 몸에 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결혼 상대로는 이제 괜찮은 남자기는 한데 굳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뭐 헤어져야지 어쩌겠어요.
이섭님, 여성분과 처음 만나고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점점 연락 텀이 길어집니다. 신경 안 쓰고 하던 대로 다음 만남까지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너무, 왜냐면 우리가 처음 만나고 나면요, 사실 할 말이 잘 없어요. 처음 만나고 나서 뭐, 다음 만남까지 이제 텀이 좀 길 수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처음부터 너무 막 길게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처음에 너무 막 그 미주알 고주알 막 몇 시간씩 막 얘기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소재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어떤 악순환이 이어지냐? 만났을 때 또 할 얘기도 없어져. 그래가지고 너무 남성분들이 여자 처음에 꼬시려고 너무 연락 많이 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저기 슬기랑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고 다음에 저기 카톡으로 약속 잡은 다음에 연락 아예 안 했어요. 그 두 번째 만남까지. 그리고 남자들이 또 그것도 문제야. 처음에 여자 꼬실 때는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 가가지고 여자들이 그 연락 좀 자주 하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자를 무슨 집착녀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거는 남자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사귈 때 여자 만날 때 별로 연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자가 인지를 하게 해놔야 되는데, 꼬실 때는 뭐 거의 뭐야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다 보고하듯이 해놓고 나중에 사귀고 나니까 이제 그거 그 짓거리를 안 하면 이제 여자들 입장에서는 존나 이제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남성분들이 이제 그 자존감이 되게 낮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여자한테 그 카톡 같은 거 열심히 안 하면 괜히 내가 까일 것 같고 막 그렇잖아. 여자가 그 오해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말로 매력적인 모습만 실제 만남에서 보여주고 이랬다면은 그냥 저 남자는 조금 바쁜 남잔가 보다 정도로 그냥 넘어가지, 별로 그렇게까지 막 되게 연락에 몰두할 필요 없습니다. 형님, 선수 같다는 말이 호감 신호인가요? 너무 능숙하게 플러팅하는 게 헌팅 많이 해봤을 것 같아서 이럴 때 여자 방어 기제 낮추는 법 있을까요? 저거는 호감 신호 맞습니다. 선수 같다는 말이. 그러니까 100% 호감 신호는 아닌데 대부분 호감 신호 맞아요. 헌팅 많이 해봤을 것 같아서 이럴 때 여자 방어 기제 낮추는 법 있을까요? 근데 항상 그거예요. 그 여자랑은 항상 명분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에는 여자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항상 그냥 안 해봤다고 하면은 이 여자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야. 이 남자가 존나 매력적이고 나는 이 남자한테 호감이 있어. 그러면은 거짓말인 거를 알면서도 결국에는 넘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거기서 굳이 막 솔직하게 아무튼 많이 했지, 오늘 너한테 번호 물어본 거 오늘 한 25번째 물어본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나는 되게 눈이 높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또 언제 다시 그런 내 취향 내 이상형을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 번호를 물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항상 살고 있다. 그래서 뭐 헌팅이 처음이라는 건 솔직히 거짓말이다. 근데 내가 아무한테나 말 걸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자가 오히려 칭찬이잖아. 이 남자가 눈이 높대.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서브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읊은 건데도. 이 여자를 올려쳐줬어. 나는 아무한테나 말 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야만, 난 눈이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 아무한테나 말 거는 남자는 아니지만 너는 거기에 통과가 된 여자다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해 주세요. 리선님, 제가 몇 달 전에 술집 알바분한테 번호를 물어봤다가 상대분이 남자친구 있다고 거절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랜만에 갔는데 저를 기억하면서 또 언제 온 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웨이팅하려고 제 번호 적었는데 알바분이 본인 번호로 전화와서 번호를 알게 됐고 자꾸 눈 마주치는데 다시 도전할까요? 저거는 완전 그린라이트인데요? 당연히 다시 도전해도 됩니다. 다시 도전 정도가 아니라 이미 넘어와 있는데. 와,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리섭님 반팔티 입고 간 덕분인가 봐요. 바지가 너무 길어서 못 입는 게 아쉬우시다고요? 바지 길면은 수선해서 입어야죠. 뭐 어떡하겠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긴 거는 답이 있거든요. 긴 거는 좀 줄여 입으면 되는데 짧은 거는 답이 없어가지고, 저는 키가 175밖에 안 되는데도 보세 사이트 같은 데서 바지를 사면은 좀 짧은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남자들 평균 키가 173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바지를 입고 굽이 좀 높은 신발까지 신어버리면은 난 175인데 내가 뭐 한 180 막 이런 것도 아닌데도 기장이 되게 짧았던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저는 항상 살 때마다 차라리 좀 길면은 나한테 맞춰가지고 줄여서라도 입을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조금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거는 그 기장을 좀 여유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드 집업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항상 제가 만드는 거는 전부 다 강점이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옷을 입었을 때 졸라 빡쳤던 것들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일반 후드 집업을 입을 때마다 제일 빡쳤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후드 집업을 저는 이제 후드 집업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보통 그레이색을 이렇게 사가지고 레이어드를 하는 게 가장 예쁘잖아요. 그레이가 어떤 뭐 블랙 자켓이랑 레이어드를 해도 이쁘고 뭐 카키색 자켓이랑 레이어드를 해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이제 자켓을 입어서 레이어드를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싫은 거야. 나 분명히 그레이 컬러 후드 집업을 사면은 이 부분이 항상 흰색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무신사라든지 어디 들어가서 다 봐보세요. 아무리 비싼 후드 집업,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브랜드 후드 집업이어도 이 부분이 다 흰색입니다. 그래가지고 난 회색으로 레이어드를 하고 싶은데 항상 이 부분이 흰색이라서 난 이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다른 후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다른 후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신사에서 지금 제일 잘 팔리는 옷들을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가지고 이거 입고 찍은 거거든요. 이거 후드티가 다 이래. 이게 지금 무신사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도 되게 비싸요. 이거 8만 원대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 후드티는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두께도 두께고 어깨 넓이도 어깨 넓인데 어깨도 여기 빠방하게 이게 힘줘서 만들었고 여기를 개 깔끔하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후드 라인도 몇 번이나 이거 샘플 보고 해가지고 이제는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도 내가 여기서 끊기지가 않아. 여기가 흰색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내가 입고 싶어서 만든 후드 집업이어가지고 그리고 받아보면 압니다. 다른 후드 집업이랑 기본적으로 두께감 자체도 다르고 원단 자체도 확실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아주 자신있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후드 집업이 잘 팔리는 거라고요? 무신사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거라니까요. 저게 지금 우리 후드 집업이랑 비교 당해가지고 억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과에서 항상 제일 예쁜 애들도 그냥 걔만 봤을 때는 예쁘지만 카리나랑 비교를 해버리면 갑자기 오징어가 돼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겁니다. 원래 처음에 보여드린 것들도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이거 요즘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핏이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벌룬 핏으로 약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딱 봐도 축 처져 있죠. 핏도 제대로 안 살고 여기에다가는 뭐 약간 그 덧대어져 있는 거 흰색청 그대로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없애려면 안쪽까지 그 안감을 다 덧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썼던 안감만큼 안에를 더 덧대야 돼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만들려면. 그래가지고 다들 가성비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흰색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었었다 보니까 그냥 안에를 그냥 다 막아버렸습니다. 코디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요 정도 핏이 나오죠. 그래서 진짜 어깨도 진짜 넓어 보이고 진짜 어깨 깡패야 이거. 그리고 여자들이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 저희 와이프도 이거 입자마자 하나 바로 쟁여놔야겠다고 하고 까만색도 되게 예뻐요. 이선희 정치 이야기 하실 때 초딩이었고 어쩌다가 봐서 지금도 보는 현 20살입니다. 그때부터 봐오면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고 최근에는 연애 강의 세팅 플러스 한남피플 회색 슬랙스에 데일리 검은 반팔티로 옷 세팅으로 사흘 전 여자한테 번따까지 받아봤습니다. 좋은 옷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번따를 성공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번따를 당했다는 게 와 대단하시네요. 형님 티셔츠 너무 좋아요. 어깨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운동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세요.